안녕하세요. 법무비밀 전직 김도현 변호사. 네, 정시장입니다. 이 완전 죄송해요. 네. 네. 내가... 이게 대본을 네. 저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변호사님한테 죄송한 말을 들을 줄이야. 제가 분명히 대본 받은 적이 없는데 네. 대본을 안 받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니까. 아니 네. 저는 왜 대본을 숙지를 안 하고 오셨냐. 네.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송 시장님이 국장님한테 대본을 안 준 거야. 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기려고. 평소에 직원들과의 관계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잘해요. 네. 오늘은 이제 개인회생에서 네. 자동차 어떻게 할지. 네, 자동차요. 네. 자동차 어떻게 하고 싶냐. 이게 지금 기분 나빠서 지금 대본 그대로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대로 읽을 거야, 그대로. 네. 예. 개인회생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개를 되게 지키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집, 자동차. 딱 이 두 개를 지키고 싶어서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파산 같은 경우는 얘기했듯이 돈을 한 번에 그렇죠. 좀 예. 납입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으니까 그러면 집도 날리고 차도 날리고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만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월 변제금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집이나 차를 처분하지 않더라도 내 빚을 청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회생을 선택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네. 그러면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자동차는 일단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돼요. 모든 재산은 아시다시피. 근데 부동산보다 네. 좀 나은 게 자동차는 가격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예. 낮아지지만 개인생 신청 당시의 금액으로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탈 만큼 타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도. 그 자동차가 내가 완전 깨끗해. 저당도 하나도 안 잡혀있고. 내 돈 주고 샀어. 네, 다 내 돈이야. 깨끗하면은 현재 시점, 만약에 오늘이다. 오늘 시점으로 한 시세만큼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그 이상 변제하는 변제 계획안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이들, 네. 저는 다 제 돈 주고 사지만. 네. 그래 망했어. 차를 다 내 돈 주고 사서 망했어. 팔어.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캐피탈을 끼고 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근저당 1번. 저당 잡혀있는 네. 게 1번인데, 이제 저당을 잡혀있으면은 이 저당권은 별채권이라고 합니다. 별채권자. 이 별채권은, 이 차에 대한 우선권이 있어요. 1번. 예. 이 차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근데 그래서 이 차를 계속 타고 싶으면은 채무자가 별채권자랑 별도로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 이제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차 나 계속 개인회생 중인데도 너한테는 계속 매달 변제를 하겠다. 어차피 그 차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채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채권자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별채권자랑 협의를 해서 네. 내가 너한테는 한 달에 얼마씩 해가지고 이 차값을 다 갚을게. 네. 네 돈을 다 갚을게. 그리고 월 변제금은 월 변제금대로 나가고. 그렇죠. 죽어나네? 근데 그렇게 꼭 하고 싶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 차에 대한 애정이 너무 애착이 심해가지고 그 차를 계속 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채권자랑 협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분 있어요. 네. 저희 의뢰인분 중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어서 차가 꼭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회생 신청하러 오시기 전에 이제 얼마 안 돼서 신차를 구입하셨어. 기억나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T 차량. 예. 진짜 기억력 좋으시네. 그거 엄청 오래된 건데. 전 모든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을 되게 설득하셨잖아요. 이 차를 꼭 타야 되는 이유가 있냐. 왜냐면 너무 돈을 많이 갚아야 되니까. 그때 그분 그래서 별채권자랑 결국엔 협의했어요. 계속 타는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협의하는 것도 우리는 좀 왜 그러실까 이분이. 그러니까요. 월 변제금도 납부해야 되지. 협의한 돈을 따로 내야 되지. 그러면 그렇다고 이분이 매월 버는 소득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별채권자랑 협의가 되는 경우는 진짜 운이 좋은 경우예요. 이 차값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별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차가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차값이 내가 받을 채무보다 더 높으면은, 채권보다 더 높으면은 별채권자 입장에서는 협의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라도 나봐. 네, 그렇죠. 채무자가 돈을 갚다가 만약에 못 갚게 되면은 그 떨어진 금액만큼 자기가 손해기 때문에. 그렇죠. 차를 그때 경매를 붙이거나 그렇죠. 하더라도
내 채권을 다 회수를 못할 그렇죠. 그런 네. 위험이 있어서 별채권자들은 그래서, 대부분 협의 안 하고 네, 바로 그냥 가져가잖아요, 뭐, 차. 예, 회생했다, 파산 신청했다라고 하면은 그 차 그냥 가져가서 예, 바로 이제 공매에 붙이게. 네, 차를 네. 이제 끌고 나가는 거예요. 네. 리스나 렌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리스나 렌트 하시는 분들은 가장 걱정이 뭐냐면 어차피 아는 거야. 월 변제금도 내야 되고 리스 렌트 그 돈도 내면 아, 나 죽어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리스나 렌트를 해지하고 싶은데 네. 리스 렌트가 되게 장기잖아요. 그렇죠. 3년, 5년 막 이렇게 장기죠. 계약을 네. 하니까 이거를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고 이 위약금까지 내가 또 안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꼼짝없이 내가 이 리스 렌트를 끌고 가야 되나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시는 게 뭐냐면은 개인회생을 이유로 이제 리스나 렌트를 해지한다면은 그 위약금이나 이제 그 미납 렌트료 이런 것들이 발생은 하지만 그것도 다 채권자 목록에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뭐 36개월 동안 분할해서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들도 리스 회사라든지 렌트카 회사도 전부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서 이제 다 그 3년 동안 갚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차는 그렇습니다. 리스 회사나 렌트카 회사 또 끌고 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정리하면 내 돈 주고 다 산 차는 청산가치에 다 반영이 된다. 그렇죠. 다 반영을 시켜. 회생 신청했을 때 중고차 거래 가격으로 청산가치 다 반영이 된다. 네. 그리고 그 캐피탈 네.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차량,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근저당 보장은 별채권자이기 때문에 이분하고 협의를 해서 따로 협의를 해서 차를 계속 유지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대신 월 변제금도 추가로 계속 발생한다는 사실 아셔야 되는 거고, 리스나 렌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유지가 굉장히 어려우실 테니까 개인회생까지 가실 거면은 유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 해지를 하시고 위약금이나 미납 렌트카나 리스 대금 같은 경우는 다 채권자 목록에 포함을 시켜서 3년 동안 변제하면은 다 끝. 네, 맞습니다. 네, 깔끔하시네. 아우, 오늘 어려웠다. 네, 오늘은 이제 개인회생에서 자동차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충분합니다. 네, 충분하시죠? 네, 대본을 송 실장님이 건네해 줄 수 있도록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잘 해보겠습니다.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직원들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다음에 대본도 없는 줄 알아? 네, 지금까지 항상 화목한 법무 민정전주 김도현 변호사. 저는 화목하지 않습니다. 정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